안녕하십니까.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십신 위주로 지금까지 사주를 공부해 오신 많은 분들에게 시공명리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직 교사입니다.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사주를 공부했고 학생들에게 심리상담, 그래서 성격이나 학업, 또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주가 MBTI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연 사주가 MBTI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신학기가 되어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초중고에서 심리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아마 MBTI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곧 검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도 MBTI를 검사한 경험이 있겠죠. 또는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MBTI 검사를 해서 서로 무슨 타입인지를 알아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소개하거나 교류하기도 하고, 또 뭐 나는 이런 사람, 또 상대방은 저런 사람,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MBTI를 어찌 보면 흥미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회사에서 어떤 직원의 어떤 업무를 분배하는데 나름대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걸맞게 사주가 과연 MBTI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학생의 사주를 소개하고 그 학생들이 MBTI 검사를 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학생은 사주가 동일한, 그러니까 연, 월, 일, 시는 잘 모르겠는데 연, 월, 일이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사주를 쓰기 전에 시공명리학에서 갑을병정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계절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물론 미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갑을병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는데요. 이게 갑을병정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갑을병정을 배분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갑을병정이 일단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에 해당되고 봄에 해당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할 때 갑은 겨울의 에너지이고 봄의 에너지는 을, 여름의 에너지는 경, 가을에 땅에 떨어진 열매는 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갑, 을, 경신, 이렇게 되죠. 갑, 을, 경, 신. 지구상의 물질을 언급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갑을경신, 사주에 갑을경신이 있으면 일단 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은
겨울에 땅 밑에 있는 뿌리를 얘기합니다. 갑이 성장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싹이 되죠. 이 싹이 햇볕을 받아서 여름에 튼실한 열매에 경금이 되고, 이 경금이 완전하게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열매가 신금,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측면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또 보죠.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갑을경신은 뿌리가 싹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싹이 열매가 돼서 땅이 떨어지게 하는 기운은 뭘까? 그것은 겨울에, 역시 여기가 이제 겨울의 에너지가 되죠. 겨울, 봄, 여름, 가을 에너지가 되는데요. 겨울에는 당연히 뿌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임수라는 응축 에너지이고, 봄에 싹이 커가지고 꽃이 되게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에너지이고, 여름에 열매를 튼실하게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분산 에너지, 그리고 가을에 신금이라는 시종자가 다시 수기에 풀려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정화입니다. 그래서 임계병정이라고 하는 에너지 쓰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됩니다. 임, 계, 병, 정. 그러면 이 도표를 생각해 보면은 겨울에는 임수가 갑목이라고 하는 뿌리에게 수기를 제공하고, 또 봄에는 개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을목 싹을 키워서 여름에 열매 맺도록 해주죠. 그리고 여름에는 병화라고 하는 분산 에너지가 경금이라는 열매의 부피를 크게 하고 당도도 더 높게 해줍니다. 여름에 경금이라는 열매는 병화가 없으면 경금이 크질 못하죠. 그래서 경금이 완전히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신금인데, 정화 열기가 신금에게 열기를 제공해서 수기에 풀리면 다시 갑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임계병정, 바꿔 얘기하면 이 에너지들은 속성이 이렇게 합치면 수의 에너지이고, 병정은 화의 에너지이죠. 그리고 가불은 모구 에너지이고, 경신은 금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면 수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목금을 조절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갑을경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뿌리에서 싹으로 열매 맺고 이러려면은 수와 화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이 학생의 사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사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계도를 통해서 학생의 성적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계도에서는
이렇게 사계도에 옆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이 지표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여기에 봄의 에너지,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죠. 봄의 에너지부터 쓰면은 봄에 을목이라고 하는 싹이, 을목을 좀 앞에 그리죠. 을목이라고 하는 싹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로 성장을 해서 무토 공간에서 여름의 병화가 경금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 이게 양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 에너지는 경금 열매가 완전하게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정화의 열기로 기토 공간에서 임수에 풀려서 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계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십천간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소개했던 내용은 12개의 지지 공간은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면, 봄에는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자축인, 자 이렇게 계절이 배속되어 있죠. 두 학생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월에 태어났는데요. 개미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개미년 개해월 정해일, 시는 잘 모릅니다.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시고 계절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양적인 에너지가 많은지 음적인 에너지가 많은지 한번 구별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계도에서 보다시피 해월은 말하자면 늦가을에 해당되는 그 의무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글자죠. 그 해월은 의무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날이 정해일인데 역시 해도 의무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정해일인데 정이라는 글자 자체도 의무세계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개개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 사계도에서 보면 봄에 해당되는 에너지이고, 미토는 여름에 해당되는 여름의 뜨거운 사막 같은 그런 글자죠. 그럼 이 글자 내용을 보면 위에서 방금 설명한 대로 갑을경신, 이게 물질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임계병정은 물질을 만들게 하는 그런 물질을 조절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이 학생의 사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 개, 해, 해 이 글자들은
물을 상징하죠. 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글자의 조합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8글자 중에 2글자는 모르지만 5글자가 수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학생들의 성적이 무슨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한다거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거나 그런 사주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학생들의 에너지가 양적이다기보다도 음적인 에너지, 물론 계절적으로 보면 개개는 봄에 배속이 되어 있지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을 지나가지고 임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연의 이치로 보면 생을 마감하고 윤회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주가 어둡다, 밝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보면 계묘월을 지나서 갑진월이죠. 4월 5일이 4월 5일 5시인가 그때부터 갑진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갑진월 전에는 계묘월이었죠.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기억하냐면 올해가 이민년인데 4월 5일 전까지가 계묘월이었습니다. 4월 5일 이후가 이제 갑진월이지요. 그런데 제 외손자가 계묘월 마지막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계묘월이기 때문에 이 묘월은 수기가 필요한데 천간에서 수기가 이렇게 제공되어서 묘목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힘든 사주를 볼 때 이 학생이 또는 뭐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태어났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태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손자가 이민년 계묘월에 태어나서 연월 구조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의 경우를 보면 개해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해월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에너지인데 윤회를 통해서 봄목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해월에 태어난 그런 경우가 좋게 되려면 뭔가 연월 구조에 신금이라고 하는 시종자가 정화의 열기를 통해서 해월에 풀리고 그 다음에 목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가장 좋은 사주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6글자를 보면 어디를 봐도 신금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 이런 물들은 그야말로 흘러가는 물밖에 아니죠. 이 흘러가는 물이 뭔가 쓰임이 있는 물이 되려면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 시종자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시종자가 해수에 풀려서 그 다음에 이제 갑목, 해수나 임수에 풀려서 천간에면 임이죠.
간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해수, 그러니까 물기는 있지만 물에 풀릴 금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은 가치 없는 물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다시피 해월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밤이죠. 낮보다도 밤에 해당되는, 시간상으로 보면 해시라고 하면은 늦은 밤인데, 해수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면서도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학생의 사주는 두 학생의 사주가 동일한데요. 사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MBTI 검사를 했을 때 MBTI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A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는데요. A라는 학생의 MBTI 검사는 ENT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TP라고 하는 것은 3회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밖을 향한다. 그래서 외향적이다. 이런 에너지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TP를 설명하면서 학생이 민첩하고 독창적이다. 그리고 안목이 넓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ENTP를 큰 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분석적이고 혁신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는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사고를 하며 열정적이다. 그렇게 한 학생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두 번째 학생은 INTJ 학생이었습니다. INTJ. 자, 이걸 어떻게 큰 틀에서 설명을 했냐면 독창적이며 창의력이 뛰어나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을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석적 사고를 한다. 또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다. 결단력이 높다. 혁신적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사주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음적인 사주죠. 양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매우 음적인 에너지. 자, 여기다가 사주 내용을 쓰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내용은 매우 음적이다. 사주가 양적이지 않고 음적이고요.
그리고 해미 이렇게 구조가 되면 해묘미 삼합으로 뭐 연구를 한다거나, 예, 그죠. 결과를 떠나서 부지런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연구한다, 이런 에너지인데, 여기에 지금 묘목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글자가 빠지면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중간에 과정을 중요하지 않는 해묘미이기 때문에 시작을 바로 했는데 바로 끝이 나버리면, 그러니까 과정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학생이다. 과정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학생이다. 그리고 해해라고 하는 일과 월의 글자가 똑같습니다. 네, 이것을 시공명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 반복된다, 이런 뜻인데요. 복음이 반복되면 삶의 발전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한 30년이라고, 이 하나의 궁의를 15년이라고 하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크게 발전이 없는, 예,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더 좋은 구조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금이라는 시종자를 품는 그런 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물이 신금 시종자를 품어가지고 해수를 통해서 여기에 풀리고 간목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주가 정체되어 있고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으로 본다 하더라도 뭔가 어떤 금기를 머금고 해수에 풀리고 다시 목으로 가고, 이런 그 흐름이 돼야 되는데 사주가 수기가 너무 많아서 흐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습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해해 이렇게 되면 개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 사계도에서 보다시피 을목을 키우는 그런 발산의 에너지인데, 이 발산의 개수가 을목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해수에게 잡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자들이 쓰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해를 동물로 비유하면은 돼지죠. 그래서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뭘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모으거나 또는 방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거나 뭐 이런 구조가 되는데, 금기나 또는 뭐 수기가 있다면 목을 키우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고 수화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가 쉽지 않다. 또는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돈만을 추구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면 굉장히 힘들게 산다. 왜냐하면 돈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수화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뭔가 정신적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아직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어둡기 때문에 시간의 두 글자 속에 혹시 사화라든지 또는 병화라고 하는 빛이 있다면 말년에라도 빛이 있어서 이제 따뜻한 온기 또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시간에 사화나 병화, 빛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매우 어두운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사주가 MBTI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이 학생은 사주 생년 그러니까 연월일이 같은 두 학생의 사주인데요. 그래서 동일한 사주를 가진 두 학생이 MBTI 검사를 했는데 한 학생은 ENTP라고 해서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성향이 나왔고 다른 학생은 INTP라 해서 내향적인 그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주가 되는데 한 학생은 외향적인 그런 사주 구조가 되고 또 학생은 내향적으로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사주가 음적인데 MBTI 결과 내용으로 보면 민첩하고 독창적이고 안목이 있고 관심이 많다. 분석적, 혁신적, 새로운 가능성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글자, 매우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사주 풀이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주와 MBTI 검사 결과로 나온 데이터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 MBTI 데이터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과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 이 데이터를 얼마나 학생들이 믿고 있고 또 일선 학교에서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성격 상담이나 진로 지도를 하고 있을까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과 2,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상담을 해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주가 MBTI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법상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언젠가는 사주, 특히 십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주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기본으로 하는 시공명리학이 언젠가는 MBTI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확보된 약 한 700명 정도의 MBTI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사주와 비교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MBTI만을 얘기할 수는 없고 3회 강의와 4회 강의를 통해서 MBTI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많이 확보할 수 없다. 또는 신뢰도나 타당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계신다면 자녀들에게 MBTI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재미로 나는 무슨 유형이다 또 너는 무슨 유형이다 이렇게 재미 삼아서 자기 어떤 스타일을 나름대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100% 믿는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MBTI를 맹신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거두시고 조금 더 진전되게 시공명리학이 자연의 이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공명리학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MBTI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